이제 포스트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트 모델, POSST 모델. 자, 포스트의 첫 번째 P는 펀치라인. 오프닝을 할 때 이제 펀치라인을 이제 왜 펀치라인이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컨트롤 할 때 펀치를 한 방 먹이면서 그 다음에 잽을 날리다가 마지막에 다시 펀치를 한번 날려버리면은 KO성이 될 수가 있잖아요. 말을 하는 것도 권투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권투를 하는 것과. 그래서 처음에 펀치를 한 방 먹이면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은 좀 충격을 주는 또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말로서 시작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오버뷰, 개요죠, 개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개요를 설명한다. 어떤 말을 할 것인지 개요를 설명한다.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그 개요와 관련된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뭐 사례라든지 경험담이라든지 에피소드라든지 뭐 어쨌든 이야기를 뒷받침해서 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이제 요점, 자, 서머리. 자, 요점을 정리하는 거죠. 이야기의 요점을 정리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터치라인. 다시 한번 한 방을 먹이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펀치라인하고 터치라인은 이렇게 이제 대꾸를 이루고 있죠, 대꾸. 자, 처음에도 펀치를 한 방 먹이면서 말을 시작했다면 마지막에도 펀치를 한 방 먹이면서 마무리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컨트롤 할 때 강하게 펀치를 한 방 먹이면서 그 다음 잽을 날리다가 마지막에 다시 강하게 펀치를 먹이면서 KO성을 이룬 것처럼 말을 할 때도 한 방 먹이면서 시작을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한 방 먹이면서 마무리한다 이 말이죠. 이걸 쉽게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 예문을 한번 보면서 좀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병원에서는 절대로 당뇨나 고혈압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 방 먹였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당뇨나 고혈압은 병원에 약을 먹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충격적인 말로 시작하는 거죠. 아, 병원에서는 절대로 당뇨나 고혈압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해결 안 되지? 사람들이 이제 좀 뭔가 의아해하거나 쉽게 말하면 좀 충격적인 반응을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오버뷰, 개요를 설명하는 거죠. 야, 저는 지금부터 왜 병원에서 당뇨나 고혈압을 해결할 수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지금 이제 개요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상담한 분 중에 당뇨와 고혈압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먹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이 당뇨와 고혈압이 해결되지 않았죠. 그러다가 우연히 이 파피스의 효소식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서 칼로리를 제한하는 효소식 다이어트죠. 그래서 평소에 먹던 음식을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효소식품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두 달 만에 몸무게를 한 10kg 정도 감량을 하게 되었죠. 몸무게가 감량되니까 당뇨도 없어지고 고혈압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효과를 보면서 계속 효소식 다이어트를 꾸준히 하면서 뭐 산에 등산도 하고 또 자전거 타기라든지 뭐 수영하기라든지 이런 운동을 병행을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나 건강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써머리를 하는 거죠. 제 이야기 요점은 당뇨와 고혈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이어트를 통해 몸무게를 감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 방을 먹일 거야, 터치라인에. 따라서 병원에서는 절대로 당뇨나 고혈압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칼로리 제한을 통한 효소식 인체 정화를 통해 비만을 해결한다면 반드시 당뇨와 고혈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어제 했던 뭐 IPB 기법이라든지 또는 뭐 3단계 합법 이런 것들이 좀 혼용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아마 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모든 걸 통합하는 그런 이제 말하기 기법인데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예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스피치 관련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발표 불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피치 학원을 다녀서는 발표 불안증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자, 다시. 스피치 학원을 다녀서는 발표 불안증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금 이제 발표 불안하면 스피치 학원을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방울 먹이는 거죠. 스피치 학원을 다녀서는 발표 불안증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버뷰, 개요로 가는 겁니다. 저는 왜 이 스피치 학원에서는 발표 불안증 해결이 안 되는지, 그리고 발표 불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최근에 한 15년 동안 발표 불안증으로 힘들어했던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분 지금 현재는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29살 때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올리는 과정에서 너무 긴장하고 떨었던 경험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15년 동안 사람들 앞에 나서면 계속 긴장되고 떨리고 불안하고 이 말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스피치 학원도 다 다녀봤는데 스피치 학원은 그때뿐이고 다니지 않으면 또 과거로 돌아가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을 제가 치료를 해보니까 바로 29살 때 그 교회에서 기도하다 들었던 그 경험을 체면을 걸어서 체면 상태에서 제가 치료를 했죠. 그리고 이제 체면 암시를 하고 또 NLP 기법 중에 앵커링, 뭐 탁월성의 원, 미래 맞추기 이런 기법이 있는데요. 자, NLP 기법을 활용해서 과거에 뭐 자신감 넘쳤던 그런 경험을 앵커링 시켜주고 미래에도 발표를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미래 맞추기 기법을 사용해서 제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켰는데 3번 정도 이렇게 체면 치료, NLP 치료를 병행하니까요. 지금 완전히 발표 불안증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너무나 성공적으로 잘했다라고 저한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스토리텔링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서머리로 가는 거죠. 저의 이야기 요점은 이렇게 발표 불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NLP 체면 치료를 하면서 스피치 훈련을 병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스피치 학원에서만 그냥 훈련해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 방울 먹이는 거, 터치라인. 따라서 스피치 학원에서는 발표 불안증이 절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NLP 체면 치료를 통해 발표 불안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그러면서 이제 보이스 트레이닝이나 뭐 산문 스피치나 뭐 강사 훈련이나 이런 스피치 훈련을 병행을 한다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국내 최초로 심리치료와 스피치 교육을 통합한 프로그램이 바로 참만남 치유 스피치인데요. 정동 교수가 진행하고 있는 참만남 치유 스피치에 참가를 해보신다면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적극 추천을 해드리니까요.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풀어 나가는 거죠.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그 혼자 외롭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오래 장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보겠죠.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건강하게 장수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먹이고 이제 오버뷰. 저는 왜 혼자 외롭게 사는 사람은 오래 살 수 없는지, 그리고 오래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어떤 건강에 대한 연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질병에 걸리는 1순위가 무엇인가,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그 건강의 1순위는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있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은 질병의 1순위는 혹시 뭐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담배를 피고 운동을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질병의 1순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질병의 1순위는 바로 혼자 사는 것이었어요.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사는 것이 바로 질병의 1순위였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의 1순위는 뭔가에 대한 연구조사가 있었는데요. 자, 건강의 1순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세계보건기구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건강의 제1순위는 사실은 자, 친한 사람과 술 마시는 것이었어요. 술을 한 잔씩 하는 게 건강의 1순위였어요. 보통 생각하면 이제 술을 마시는 게 몸에 안 좋다 이렇게 노는데, 근데 왜 1순위가 약간의 술을 마시면서 친구랑 대화하는 것일까? 술자리를 갖는 것일까?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술 자체보다도
술을 마시면서 소통하는 힘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자 또 위로를 받고 이른바 이제 첫 만남 소통을 하는 거죠. 술자리에서는 대개는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술자리를 하는 게 이렇게 건강에 1순위다. 참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요. 어쨌든 건강에 술자리 된다고 자기 마음을 다 털어놓고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건강의 1순위도 술을 마시면서 소통하는 것이고 질병의 1순위도 그 반대로 소통을 안 하고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써머리 저의 이야기 요점은 소통을 안 하고 혼자 외롭게 산다는 것은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술자리에 술을 마시건 또는 뭐 어떤 주간보호센터나 복지센터의 강의에 참가하건 뭐 노래교실에 노래를 하건 뭐 어쨌든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써버리를 하고요. 그 다음 터치라인. 따라서 혼자 외롭게 산다라는 것은 빠른 죽음을 맞이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혼자의 삶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와 소통하고 함께 활동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 2024년은 특히나 이 청룡회에서 주는 의미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혼자가 아닌 함께 협력을 하고 공동체와 연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자, 올해 2024년에 함께 협력해서 함께하는 정말 멋진 성공적인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합니다.